아름다우시지만 목소리도 너무 아름다우시죠? 예. 그럼 두 번째 강연자를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이분을 안지는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 아주 얇은 석자지 스펙만 알고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너무나 여러 분야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이세요. 예. 창작 컨설팅이라는 처칠학교 교장 선생님이시며 지금은 강남 호텔에 또 총지배인을 하고 계시며 책도 출간하셨더라고요. 아주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주섭 강연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섭입니다. 잘 들립니까? 예, 잘 들립니다. 저는 방금 그 사회자가 소개한 것처럼 처칠스쿨 교장입니다. 타이머 좀 맞출게요. 처칠스쿨 교장이면서 제가 지금 현재 자업을 가지고 있는 것은 강남에 보시면은 강남에 가면은 엠셰르빌 레지던스 호텔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호텔에 지금 총지배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강의 드릴 내용은 100세까지 평생 현역으로 살아가기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작년에 100세까지 평생 현역으로 살아가자라는 내용의 책을 아까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냈었는데 우리 지금 현재 100세 시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책을 그러한 내용으로 오늘 강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처칠스쿨이라는 학교를 만들었어요. 근데 남들이 얘기할 때 야, 왜 처칠스쿨이야? 라는 거를 물어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처칠이라는 분은 영국 수상이었죠. 그분이 1945년도에 2차 세계대전을 성공적으로 연합부대 승리로 마쳤는데 그 당시에 그분 나이가 70살입니다. 우리가 1945년, 1950년도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70세가 넘었다 그러면은 굉장히 아마 노인네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70세가 굉장히 청춘이죠. 그래서 제가 그 나이 드신 분들도 그리고 저 처칠은 93세까지인가 처칠 수상을 사셨고요. 그 이후에도 한 번 더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은 100세 시대에 맞게 이름도 장명을 하자 그래서 처칠스쿨이라는 이름을 쓰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남들이 또 그래요. 아니 뭐 성공이수진 장군 스쿨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뭐 세종대왕 스쿨 이런 것도 얘기를 하는데 한국의 훌륭한 우리 위인들을 이름을 쓰면요 지적 재산권 문제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후손들한테 이 문제가 생겨서 후손들이 그런 지적재산권에 대한 항의를 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외국분 제가 존경하는 처칠 스쿨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이요 2000년도에 65세 이상 인구가 7%가 돼서 고령화 사회가 됐습니다. 다들 아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2017년도에 고령화에서 화자를 뗀 고령사회가 됐어요. 그때는 65세 이상 인구가 15%입니다. 그리고 2026년이 되면은 65세 이상 인구가 몇 퍼센트? 20%, 21%가 되는 초고령 사회로 들어갑니다. 그럼 앞으로 2026년은 얼마 안 남았죠. 사실은 얼마 남지 않은 2026년에 그럼 우리가 과연 100세까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뭘 하면서 100세까지 살아갈 것이냐, 그런 거를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어떻게 하면 그럼 100세까지 살아갈 것이냐,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창직을 하자라는 그런 화두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창직이다 하면은 뭔지 아시는 분이 있나요? 창직. 아직은 좀 생소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직장을 갖는 방법 중에는 취업을 하는 게 있죠. 그 다음에 취업을 하고 나오면 또 뭐 재취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창업이라는 것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취업을 한다? 평생 직장이 요즘 있나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평생 직장이라는 것이 다 없어진 그러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뭐 내가 또 재취업을 하지.
그 언제까지 취업, 재취업을 반복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의 로망이 뭐냐 하면은, 야, 나도 사장 한번 해보자. 전부 다 사장을 하고 싶어 해요. 그러면 사장 한번 해보면은 내가 직원들한테 맡겨놓고 똑똑한 프랜차이즈 하나 딱 잡아서 사장을 하면은 돈도 되고 내가 골프도 치러 다니고 회사 출근하면서 스트레스도 안 받고 얼마나 좋겠느냐. 그래서 자영업으로 창업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창업을 하는데 돈이 들어가다 보니 만약에 성공을 못했을 경우에 받는 데미지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자영업자 수가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5년 이내에 생존 확률이 5%뿐이 안 돼요. 그러면은 나머지 95%는 5년 이내에 다 폐업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폐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돈을 잃는다는 그런 리스크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창업한다는 것도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죠. 물론 5% 되는 사람들은 정말 치밀히 준비를 하고 진짜 제대로 된 프랜차이즈를 골라서 시스템이 잘 되는 프랜차이즈를 골라서 창업을 해서 그래서 성공을 하는 사람들이 한 5% 정도 돼요. 근데 그렇게 성공을 하려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굉장히 세계적 글로벌화된 프랜차이즈를 해야지만 성공할 확률이 높아요. 돈도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국민 중에 나이 들어서 평생 현역으로 왜 살아가? 연금 받으면서 살아가면 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연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인터넷에 들어가서 찾아보시면은 연금을 얼마나 많이 받고 있을까요? 연금에는 공무원 연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학연금이 있고 군인연금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60세에서 80세까지 인구가 한 1000만 명 정도 돼요. 60세에서 70세까지가 한 650만 명, 70에서 80세까지가 한 350만 명에서 토탈 한 1000만 명 정도 인구가 되는데, 그러면 그 중에 과연 제대로 된 연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데 내가 보니까는 우리 옆집 아저씨는 한 달에 300만 원 받는데 우리 옆집에 누구는 한 달에 250만 원 받는데,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연금을 받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실제로 45만 명 정도가 공무원 연금을 받습니다. 근데 공무원 연금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 다음에 한 8만 명 정도가 사학연금을 받아요. 사학연금. 그분들은 조금 액수가 높겠죠. 그 다음에 군인연금이 한 9만 5천 명 됩니다. 여러분들 볼 때 우리 60만 대군인데 군인들 연금 많이 받던데, 예, 많이 받죠. 근데 그 중에 실제로 그렇게 연금 받는 분 9만 5천 명 분이 수급자가 없어요. 그러면 그거 다 합해봐야 50만 명? 50만 명, 한 60만 명 수준뿐이 안 되죠. 그러면 우리가 1000만 명 인구 중에서 100만 명이 좀 제대로 된 연금을 받는다고 생각했을 때 나머지 900만 명은 얼마 받는지 아세요?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이 40만 원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 정도가 제대로 된 연금을 받고 있고 나머지 9명은 사실은 제대로 된 연금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내가 나이가 들어서 옛날하고 달라갖고 오래 사니까 나이가 들어서 뭔가 나도 계속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하냐? 그래서 나오는 것이 바로 창직입니다. 창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 브랜드를 만들라는 겁니다. 즉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더불어서 나한테 경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찾아라 하는 게 창직입니다. 우리나라에 직업의 수가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직업은 한 15,000개 정도, 15,000개 정도 있다고 그래요. 일본에 한 25,000개 있습니다. 미국에는 한 35,000개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중에 100개만 직업을 대라 그래도 100개 직업 못 됩니다. 그죠? 100개 직업 되기 쉽지 않아요. 저도 100개 직업 몰라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한 5, 6천 개가 있는 이 직업이 미국에는 한 3만 5천 개가 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모르는 한 2만여 개의 직업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직업을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찾아서 한다면은 그럼 평생 가져갈 수가 있겠죠. 평생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면서 즐겁게 사실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그걸 찾아야 되느냐? 쉽지 않죠. 말은 쉬워요. 근데 찾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실은 60세까지 인생 전반이라고 봤을 때
그걸 살아오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몇 년 공부를 했냐 하면은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16년을 공부하고 나서 한 30년을 그 공부한 거로다가 여러분들은 생활을 해왔어요. 가족도 부양하고 자신의 생활도 하고. 그런데 공부를 안 하죠. 60이 지나면은 내가 많이 아는데 아날로그 세대의 특징 아닙니까? 디지털 세대하고 다르게 공부를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앞으로 내가 뭘 해야 될지 준비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10년 전에 이시영 박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우리나라 유명한 정신과 의사분인데 올해 아마 제가 알기로는 86살입니다. 86세 되셨는데 그분이 75세 될 때 제가 그분이 운영하는 세라토닌 연구원이라는 데를 가서 활동을 한 적이 있어요. 참여를 하고 매주 수요일마다 가서 세라토닌 연구원에 가서 이렇게 얘기도 듣고 뭐 같이 했는데 그때 그분이 쓰신 책 중에 공부하는 독종이라는 책이 있어요. 공부하는 독종만이 살아남다. 그래서 그렇지 고등학교 때는 공부를 해야 돼. 우리가 고등학교 때 그러잖아요. 공부하라 그러면 야 이게 공부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공부하는 게 중요한가 아니면은 안 하는 게 중요한가 고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내가 이거 고등학생들을 위해서 쓴 책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제가 그 책을 구입하고 보니까 평생 공부를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저도 제가 육군사관학교를 나왔습니다. 육군사관학교 갈 때는 야 육사 가면은 공부 안 해도 된다. 왜? 총 쏘고 달리기 잘하고 하면 되니까. 저는 달리기 잘해요. 100m 11초입니다. 제가 1984년도 공식 기록이 서울운동장에서 100m 11초 뛸 정도로 달리기 잘해요. 그러니까는 됐어. 그래서 갔는데 웬걸 가니까는 공부를 너무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몰랐었는데 나중에 제가 보니까 이시영 박사님 그때 가서 만나 뵙고 그런 걸 보니까 맞다.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평생 현역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16년 동안 공부해서 인생을 살아왔듯이 여러분들이 지금 1년 6개월 적게는 아니면은 3년 4년을 공부해서라도 여러분들의 미래를 준비하면은 앞으로 남은 20년 30년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대비를 할 수가 있고 경제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9명이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탈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내가 창직을 하냐? 일단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보세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찾아서 자기 브랜드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 그럼 왜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걸 찾아야 되느냐?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면요. 여러분들 그 다음날 아침에 우리가 회사 출근하면서 머리가 무겁고 뭐 힘들고 가기 싫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거고 내가 잘하는 거면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하겠죠. 반드시 합니다. 저는 목공을 했어요. 제가 좋아하고 제가 잘하는 걸래 목공을 해봤는데 진짜 토요일날 일요일날 아침에 가갖고 끌질 하다가 보면은 저녁이에요. 점심 먹는 것도 까먹고 해요. 왜?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하는 것을 찾으십시오. 그 다음에 그걸 찾아서 여러분들이 나는 이런 분야에 소질이 있어 라고 생각이 되시면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어느 분야에? 그 분야에. 왜? 상대적으로 또는 절대적으로 남들보다 그 분야에서 앞서가야지만 이게 돈이 됩니다. 고수가 돼야 돈이 되지 고수가 안 되면 돈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야 창직하면 다 돈 되는가 보다 그래갖고 내가 뭐 하나 만들까? 나도 뭐 하나 창직할까? 그러는데 창직하고 돈이 되는 건 아니고요. 창직을 한 다음에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잘할 수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찾아서 창직을 하십시오. 자기 브랜드화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브랜드화 한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공부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6년은 아니더라도 2년 3년 하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래서 한 4, 5년 준비를 한다면 만약에 여기 지금 여러분들 직장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은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 다니면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젊은이들 지금 중학생들도 창직을 공부를 해요. 왜? 중학교 때부터도 창직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앞서가는 교장선생님들이 중학생들한테 창직 교육을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여기에는 인생 후반을 사시는 분들도 있고 젊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아라. 찾은 다음에는 그것을 고수가 될 때까지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공부해라.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삶은 저는 연금이 없습니다. 아까 뭐 군인은 나왔는데 연금 없어요. 저는 제 모토가 평생 현역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건강하게 일하면서. 여러분들도 저처럼 건강하게 일하면서 평생 현역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찾고 거기 그 분야에 대해서 고수가 될 수 있도록 부단히 공부하고 노력하자.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좋은 미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축구 경기에서 여러분들 전반에 0대0으로 끝났어요. 아니면 전반에 2대1로 졌어요. 그런데 후반에 와서 내가 2점을 넣으면은 동점이 되는 거고 3점을 넣으면은 내가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남은 인생, 그것이 지금 60이든 50이든 40이든 상관이 없어요. 남은 인생을 내가 축구 후반전 같이 얼마만큼 열심히 노력을 해서 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인생은 장미빛으로 변하냐 안 변하느냐 그렇게 바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실천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얘기한 것을 여러분들 중에 단 한 분이라도 듣고 아 그래 나도 오늘부터 좀 그렇게 해보자라는 생각을 갖는다면은 제가 오늘 이 시간 여기서 한 강의는 대단히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